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인문학 충동소라는 이 인문학 충동소를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은 처음으로 만났던 저희 책가 강연이라는 그 커뮤니티 클럽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정훈 대표를 통해서 김태환 대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훌륭하신 작가님들을 만나뵙게 되었고, 그 이정훈 대표님께서 소개하는 팔수 작가님의 숲이 내게 걸어온 별들, 이 책을 읽고 저는 엄청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작가님들은 너무 훌륭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나한테 오신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다가오신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인문학 충동소에 있는 저희 작가님들에게 맨날 말씀합니다. 모든 댓글에, 카톡 댓글에도 항상 끝에는 감사합니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이런 행복한 글을 써서 이런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몇 가지 챕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날 글을 원고를 말씀하셔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원고가 지난 겨울 내내 썼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저의 글이. 그래서 제가 챕터별로 이렇게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첫 번째 챕터가 중년의 배려와 신념에 대해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려라는 것이 꼭 남에게 뭔가를 베푼다, 한다, 이런 것만이 배려가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죠. 배려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맡은 그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느냐, 이것도 상대에 대한, 같이 일하는 직원, 조직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책 자체가 중년의 인문학 책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 30대 분들이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정말 내 가슴 속에 세워진 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사회하고 그리고 주변 타인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또 좀 물러서고 이러는 일에 좀 많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중년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계속 정신수납 전문 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물건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물건 정리부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할 필요하다라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계신 어느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리를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고 하루 공간씩, 하루의 시간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마음 정리, 아주 무슨 명상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챕터는요, 배우고 익히는 습관입니다. 제가 챕터를 넘길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이 걸려가지고.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그렇죠? 평생 배워야 됩니다. 책에서 배움이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배움을 얻기까지는 사실 마음 다지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편안하게 아침 출근하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워서 10시부터 하는 드라마 시리즈로 월화 수목 금토 드라마 이렇게 시리즈로 있잖아요. 모든 드라마를 다 섭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 오후에는 또 재방송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는 제가 아무 드라마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했겠어요? 책을 읽었을까요? 아니요. 책 읽을 시간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라고 말을 해줘도 오 그래? 하고 책을 일단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읽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드라마 보는 시간입니다. 드라마를 봐야죠. 드라마는 본방사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본방사수. 반드시 본방사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드렸죠.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내 손에 쥐어진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배워야 되겠다라는 뭔가를 나도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갔죠. 문화센터도 가고 학원도 갔어요. 내 돈으로 등록도 하고. 그런데 현장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러 왔는데 그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제 가르쳤잖아요. 어제 이거 배우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어제 배우긴 배웠죠. 어제 분명히 글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 글은 오늘은 백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리고 또한 문장을 막 읽습니다. 읽지만 그것은 글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해석은 없습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사실을 제가 딱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마음 가지기 시작했죠. 배우겠다. 하겠어. 한 가지 하겠어. 만약에 오늘 10가지를 강의를 받았으면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고요. 그리고 또 간혹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것도 몰라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배우는 게 좀 늦거든요. 행동도 늦지만 배우는 것도 늦어요. 그럴 때마다 엄청 상처를 받았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정리수납 전문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찬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막연한 것 같죠? 뭔가 하나를 실천하면 그때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이 배우고 익히는 습관의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번째 다음 챕터는 마음을 설레는 운동입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에어로빅을 몇 년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춤을 잘 출 것 같은가요? 네. 제 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는 몸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몇 년을 에어로빅을 해도 그 동작이 그 동작 같고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매일같이 퇴근을 하면 에어로빅 운동장을 다녀갑니다. 그것만이 처음에는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돈도 안 벌리는데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왜 저는 이 길이 나의 살 길이다 라고 뛰어갔을까요? 첫 번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맞았어요.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네 맞아요. 조금 비슷했어요. 또 없으실까요? 꾸준함.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여러 군데 수술도 했고 그래서 약을 거의 이렇게 약을 손에 받으면 한 주먹 약을 거의 한 주먹씩 먹었어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어요. 옆에 주위 동료들이 말했어요. 아니 무슨 약을 아침 점심으로 이렇게 한 주먹씩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별거. 아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위에 간부들은 그렇죠. 내 직원이 뭔가 문제 있는 직원 아닐까? 어느 날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어디 아파? 어디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저는 그 약을 한 주먹씩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약의 성분들이 어떤 성분인지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부터 한 오래전에는 약 봉투에, 지금은 약 봉투에 이렇게 성분과 이런 그런 게 다 써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 약을 받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봉투에 약 한 봉다리 가져다가 매일같이 한 주먹씩 먹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 약을 언제 안 먹게 되었을까요? 운동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느 날 우울에 빠져서 공원을 막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 음악 소리에 막 사람들이 막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하루가 지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가봤어요. 근데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살짝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이리 오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옆으로 막 저를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저희의 운동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날구진 날만 뺀 모든 날들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변화가 왔어요. 저는 그 약들을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 주먹씩 먹는 그 약을 버렸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면서부터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만큼은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운동이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행복 가이드라고 했잖아요. 행복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운동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직접 운동을 해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혼자 요즘에는 뭐 운동하는 종류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운동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또 조금 팁을 드린다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운동, 이거는 제가 살짝 포인트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건 사실 행복하거든요. 제가 그 운동장에 나가면 그래도 저는 그분들보다 조금 연령이 낮은 층에 속해요. 그래서 많이 예뻐하시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운동을 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앞에 작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독서와 글쓰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어떤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나는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느낌 받았다.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또 배워요. 맞습니다. 책은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그리고 배움을 할 때 많은 멘토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멘토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 잃어버린 멘토를 바로 책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왜 이렇게 정말 특이한 문장 아니면 감명 깊은 문장이 있어요.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이렇게 글로 써봤어요. 한 줄도 쓰고 두 줄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글을 쓰는 것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생각 정리가 하면서 그리고 마음 정리가 같이 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필사를 해라.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허송세월 김은 작가의 책을 저는 아예 거의 필사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작가들의 어떤 생사가 이 책을 필사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성경 이런 거 필사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왜 할까라는 이 정도의 무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삶이란 매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나의 자아를 깨우는 습관이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인연에 대한 챕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물을 한 컵 마셔도 되죠? 네. 가족이라는 단어만 봐도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체, 우리의 뿌리의 근간은 바로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가족으로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 몇만 검의 인연을 거쳐야 가족으로 구성원이 된다라는 말도 책에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나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나의 지인들도 모두 나의 소중한 인연이면서 그분들도 모두 몇만금의 인연을 거쳐서 저하고 만나신 거죠. 그래서 가족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뭐 그냥 맨날 뭐 항상 같은 표정 왔어? 밥 먹었어? 여기까지 우리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란 계산적으로 따지지도 않지만 부족한 점을 조금씩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사실은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누군가 어떤 따스한 말 한마디도 소중했지만 눈빛 하나, 미소 하나, 괜찮지? 밥 먹었어? 정말 이런 작은 사소한 한마디에 수많은 저의 감정들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이제 기소 본능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비록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거기서 같이 부딪히는 가족들,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내 곁에서 항상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동료들, 그리고 어쩌다 만났지만 항상 어제 만난 것처럼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때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스타성이 굉장히 강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한량이신 분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셨죠. 막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강연하는 걸 보시면 엄청 아마 당신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제가 이루었다라고 아마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준비를 했고 원고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드리지는 못했고요. 이 강연을 마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3막을 위해서 잊었던 꿈, 새로운 꿈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이 때문에 절대 주저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흐른다고 하죠. 한번 흘러간 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나의 중년, 행복한 중년을 위해서 오늘 작은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